자,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번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리스트를 다루는 몇 가지들을 해볼 건데요. 이 몇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피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일단 하나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이 리스트를 다른 리스트로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오리진 데이터라는 게 있고 아웃풋은 카피 데이터가 있어서 오리진 데이터에는 10, 5, 30, 40, 2, 4, 9, 80, 44, 23,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은 다음에 이거와 값을 동일하게 만드는 카피 데이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는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뒤에 있는 내용은 정답이기 때문에 잠깐의 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아주 심플하죠? 리스트를 카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카피 데이터를 먼저 선언을 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자, 먼저 오리진 데이터를 먼저 출력 한번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뭐가 입력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오리진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for 구문을 구동합니다. 그래서 I in range에서 전체적인 오리진 데이터의 길이만큼, 그죠? 길이만큼 이 I 구문을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피 데이터의 I 인덱스 I에 해당되는 I는 0부터 length만큼에 해당되는 거니까 0부터 하나하나 수행이 되겠죠. 각각의 오리진 데이터의 같은 인덱스 값을 카피 데이터의 인덱스의 값으로 카피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프린트 데이터, 프린트 카피 데이터를 해보면 똑같은 값이 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실습들을 하나씩 다 따라와 보셔야 되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쉽고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나중에 하시라고는 못합니다. 지금 해보셔야 돼요. 왜 해봐야 되냐면 이걸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갔을 때 그때 해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못 따라오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고요.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처음에는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한두 명씩 안 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직접 프로그램을 한 번씩 해보시고 이 과정에서 배운 걸 기반으로 실제 뒤에 있는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셔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큰 프로그램 갔을 때는 여러분들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값으로 10, 5, 30, 40, 2, 4, 9, 80, 44, 23, 33이라는 값이 주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딱 보셔도 최대값은 80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값은 80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앞에 프로그램 넘버 1하고 프로그램 넘버 2는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조하셔서 프로그램 2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의 확인 과정을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를 더 권장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find max 데이터, max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집어내서 동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for 구문을 쓰고 있죠. for value in data에서 데이터에 있는 거를 하나씩 꺼냅니다.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쓰셔도 되고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쓰셔도 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방식을 따로따로 표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의 밸류 값에 넣은 다음에 지금 현재 비기스트 값에 해당되는 값하고 비교를 해서 비기스트보다 밸류 값이 더 크면 비기스트 값을 밸류 값으로 넣는 형태의 과정을 반복 수행을 하게 되면 전체 n개에 대해서 하나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서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상태의 값들 중에 이 값을 찾는, 즉 데이터에다가 이런 값을 입력을 하고 입력된 걸 가지고 프린트해서 find max를 하게 되면 이 값을 실제적으로 구해서 80이라는 값을 오른쪽과 같이 출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맥스 넘버를 구하는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수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의 루틴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굉장히 자주 이런 루틴을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앞에 있는 동영상을 그냥 돌려보신 분이라도 직접 꼭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리스트에다가 멤버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다가 A, B, C, D를 넣고 여기다가 B2를 입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A, B, B2, C, D. 아까 뭐였어요? 리스트는 오더드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형태 잘 보시고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타이핑하는 게 중요해요.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직접 코딩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꼭 직접 코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저랑 비슷한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에는 A, B, C, D라고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insert data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과 네임, 즉 위치의 인덱스 값과 이름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두 개를 입력을 넣어주게 되고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길이보다 크면 벗어나는 거죠. out of range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out of range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다가 append에서 전체적인 리스트의 하나의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키워주고 그 상태에서 전체의 길이를 한번 찍어본 다음에 하나하나 값을 카피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떤 카피 과정이냐면 지금 있는 점으로부터 인서션 했으니까 모든 거를 다 뒤로 한 칸씩 밀어주는 거죠. 즉 append에서 하나 늘리고 값들을 하나씩 뒤로 미루는 작업을 for 구문을 통해서 카피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지금 현재 데이터에 i-1에다가 none이라는 값을 현재 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그 전체적인 값에 의해서 데이터 포지션에 대한 부분 네임에 그대로 넣게 되면 원래 값이 추정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중간에 데이터 i-1에다가 none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왜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뒤로 미루면 그냥 카피해 주면 돼요. 그죠? 카피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 none을 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카피해 가고 나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지운 거죠. none을 넣어서 지운 건데 사실은 이런 과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더미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i-1에다가 none을 주는 이런 형태의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런 건 조율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이거 내가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기는 해요. 이게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습관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데이터적으로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더미가 남아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패턴이고요. 프로그래밍 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복해서 이제 인서트 데이터를 여러 개를 이제 해보시면 지금 현재 몇 개의 케이스가 있죠. 2개의 케이스를 지금 했죠.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출력하고 그다음에 B2, A2를 각각 입력한 거를 출력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입력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서션 했으니까 여러분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죠? 딜리션 하는 겁니다. 딜리션 멤버, 리스트에 있는 멤버 하나를 지우시는 건데 지금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지우냐면 C라고 하는 멤버를 지워야 되겠죠. 자, 지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인덱스를 주고 인덱스 값을 그냥 지워. 이것도 있고 어떤 값을 주고 이 값에 해당되는 걸 지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덱스를 주고 지우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를 지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덱스를 주고 지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사실은 데이터를 주고 지우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먼저 여기서도 똑같이 데이터를 ABCD라고 정의를 하고 delete data라고 하고 포지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받아서 out of range를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길이를 보고서 데이터의 포지션에 none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서 포구문을 돌려서 아까와 같이 이번에 딜리트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당겨야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하나씩 당기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하나를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del이라고 해서 델리트하는 형태의 펑션을 불러서 데이터의 맨 뒤에 있는 klen-1이라고 하는 게 맨 뒤에 있는 거죠. 맨 뒤에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 하나를 지워주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원래 데이터, 자, 첫 번째 거 지운 거, 두 번째 거 지운 거,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하는 형태의 값을 보시면 처음에는 A, B, C, D라고 하는 4개가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즉 B가 지워진 거예요. 0번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B입니다. 첫 번째가 B가 지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0, 1, 2죠. 그래서 D가 지워지면서 A, C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화면인데 자, 이제 막 바꿔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좋겠죠. 뭐냐면 여기서 A라는 걸 지워 라고 하는 걸 해볼 수 있고 B라는 걸 지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지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구동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한번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포금을 한번 돌겠죠. 검색을 하셔서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찾은 인덱스로부터 뒤에 있는 값을 지우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순차적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당되는 것까지 찾는데 K번, 그 다음에 K번부터 N까지 나머지 있는 숫자만큼의 포지션을 뒤로 당겨야 되는 거죠. 뒤에서부터 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N번에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2N처럼 보이지만 사실 2N이 아니고 N번에 끝나는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지우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물론 검색하는 걸 더 짧게 하면 로그 N번에도 가능해지겠죠. 로그 N에다가 전체적으로 2분의 N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N번으로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딜리션 하는 것들을 다른 형태로도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보시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에러가 나는 케이스들, 아웃 오브 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런 형태의 습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펑션을 만들고 나면 펑션이 정말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력에 아웃 오브 레인지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고서 정말로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는지, 그죠? 그리고 데이터들을 형태를 바꿔서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다 동작을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 프로그램을 같이 짤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로직이 굉장히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걸 잘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스킬은 여러 가지 협업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5번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걸 소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값은 10, 5, 30, 40, 2, 4, 9번이 되고요. 아웃풋 오퍼레이션은 2, 4, 5, 9, 10, 30, 40처럼 순서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은 일단은 전체적인 랭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카피한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하나씩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는 리커시브하게 짜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써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 소팅은 이렇게 있습니다. 인 데이터, 아웃 데이터가 있고요. 전체적인 레인지에 대해서 포그문을 돌려서 한번 수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뭘 하냐면, 자, 로우 바운드 100. 처음에 프리 바운드는 0이었고, 로우 바운드 100 해놓고, 자, 전체적으로 값은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거죠. 자, 0에서 100 사이에 있을 때, 이 중에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프리 바운드, 즉, 제일 작은 값에 해당되는지를 비교를 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값이 작은 값이 하나씩 출력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IF 데이터에 넣을 때는 로우 바운드, 즉 제일 작은 값, 지금까지 쓰던 거 제일 작은 값을 넣고, 자, 인덱스를 제일 작은 값을 하나를 옮깁니다. 즉 내가 0이라는 값을 찾은 다음에는 0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2가 결정이 되면 2를 뺀 나머지 4, 5, 9, 30, 40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를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값을 찾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호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다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프롬프트로 입력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에다가 어떤 입력 값을 숫자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오리지널 데이터에 카피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소팅한 다음에 이 값을 특정 데스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카피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다음에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리절트를 화면 캡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프로그램,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부트 로더를 시작해서 프로그램 로더와 클래스 로더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 로더를 통해 가지고 수행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자, 그러면 뭘 중요시 생각하냐면, 이 프로그램 로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어떻게 데이터를 쓰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페이지 폴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버추얼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그러면 메모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오퍼레이션과 리스트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서션하고 리무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서 리스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실습해 보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리스트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레퍼런스 타입의 어떤 데이터를 쓰는 거하고 어레이 타입의 데이터를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레퍼런스를 쓰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건데,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데이터들을 쭉 연결해 쓰는 거고, 같은 데이터다 보니까 어레이, 즉 우리가 쓰는 캐릭터나 문자나 숫자와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또는 레퍼런스 형태로 각각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처리를 아주 기본적인 팔러스이긴 한데, 파이썬은 레퍼런스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